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변인들이 법률 용어 중에 해지, 해제, 취소, 철회, 추인, 무효에 대해서 모르고 막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최소한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분들, 경공매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기본적인 법률 용어는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기본적인 민법에서의 법률 용어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민법의 법률 행위에서의 법률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효이겠습니다. 무효는 법률 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 효력이 없는 법률 행위는 첫 번째, 권리가 없는 자의 법률 행위. 무권리자에는 뭐가 있죠? 미성년자 있죠? 또는 무권대리가 있겠죠. 이 무권대리에는 이 미성년도 포함되고요. 부인, 남편의 재산인 걸 처분할 때 이 부인이 권리가 없는 부인이 이것을 매도할 때, 이럴 때 무권대리, 또는 대리권 없는 자의 법률 행위, 무권대리인의 법률 행위. 이럴 경우에 또 두 번째 이 사기, 세 번째 강박, 네 번째 착오. 이런 법률 행위는 효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아예. 이 네 가지 민법에서 이런 법률행위, 네 가지 법률행위는 이 효력 자체, 이 법률행위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효력 자체가 없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체가. 그것을 무효라고 표현합니다. 취소, 철회. 이 철회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이 취소는 무효인 법률행위. 이 네 가지, 1번부터 4번까지 이러한 법률행위, 상대방이 이러한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 권리가 없는 자와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에 상대방은 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요. 또 사기, 상대방이 나한테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를 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고요. 강박, 폭력이나 심한 폭력, 압박에 의해서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 법률행위도 상대방은 취소해서 무효로 만드는 겁니다. 또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도 이 상대방은 취소해서 이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취소는 소급효라고 합니다. 계약 당시로 돌아가서 계약 당시로 소급해서 무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철회는 유효한 겁니다. 법률 행위입니다. 1번부터 4번이 아니라 유효한 법률 행위로서 얘는 장래효라고 합니다. 장래효로서 그때부터 무효인 거예요. 소급효가 아니라 얘는 이 철회를 함으로써 처리한 당시부터, 그때부터 무효인 거예요. 그 법률행위는. 그래서 이 철회는 민법의 법률행위에서는 계약
성립 전에 중요한 거예요. 계약 성립 전에. 얘는 계약 완료 후에요. 취소는 계약 완료 후. 철회는 계약 성립 전에 본인의 의사표시. 본인의 의사표시를 무효하는 거예요. 무효해서 그때부터 무효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2억에 매수할래?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매수인은 오케이 하기 전에, 매수인이 오케이라는 의사표시가 나한테 도달 전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오케이 의사표시가 나한테 도달되기 전에 2억에 매수할래에 의한 의사표시, 이거를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철회인 거예요.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내 의사표시를 무르는 거, 없애는 거, 무효화하는 것을 철회해요. 소급표가 아니에요. 얘는 계약이 성립 전에예요. 계약 성립 전에 본인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효. 그때부터 무효라는 건 장래효. 얘는 소급표. 이 법률 행위 중에, 여러 가지 법률 행위 중에 어떤 계약에 있어서 단발성 계약, 그다음 연속성 계약, 성립 후 성립. 단발성 계약은 대부분 매매 계약, 계약 한 번으로서 끝내는 거죠. 이런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연속성 계약은 뭐겠어요? 임대차죠. 임대기간 동안 쭉 계속되는 거잖아요. 계속적 계약이죠. 이것을 소급표가 아닌 장래효, 그때부터 무효인 거예요. 단발성 계약 성립 후에 매매에 소급해서 무효로 돌리고 싶으면 이때는 해제라는 해제라는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 거고요. 연속성 계약 성립 후에 임대차 계약, 계속적 계약에서 장래효, 그때부터 무효로 만드는 것을 해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계약 해제는 계약에 있어서 성립 후에 소급해서 무효, 그냥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 유효가 아니라 유효한 법률행위예요. 이건 다. 매매 계약에서는 그 계약하는 당시로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고 싶을 때는 해제라는 표현을 합니다. 매매 계약에서. 연속성 계약에서는, 임대차 계약에서는 그때부터 끝내고 싶은 거예요. 효력을. 그때는 해지라는 표현을 합니다. 임대차는 뭐예요? 무슨 렌탈 계약 같은 거, 모든 렌탈 계약에 있어서는 그 계약 기간 중에 그때부터 무효하고 싶으면 해지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요. 매매에 있어서는, 단발성 계약에서는 해제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무효한 법률 행위 4가지, 아까 4가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고요. 또 내 의사표시, 법률 행위에 있어서 내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고 싶을 때는 철회라는 법률 용어를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효는 자체, 요 4가지 자체 효력이 없는 거, 요 4가지도 마찬가지고, 법률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무효라고 만들면 됩니다. 무 권리자가 취소를 상대방에게 청구했을 경우 이 무권리자의 권리자가 이 취소를 추인합니다. 이 상대방에게 추인하게 되면 취소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 취소 자체가 무효화돼서 이 무효는 이 무권 대리, 무권리자의 추인은, 법률행위의 추인은 알고 했다,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계약 되는 겁니다. 이 권리자랑 이 상대방이랑 새로운 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추인이라고 합니다. 요 6가지에 대해서 해제, 해지, 취소, 철회, 무효, 그 다음에 추인까지. 자, 오늘 또 간단하게 이 법률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공부하거나 경공회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민법의 법률 용어 요 6가지는 기본으로 알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